주일이 보름 정도 땡겨져서 개편이 진행됩니다. 개편 후에는 뭐 시그널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요. 다이렉트로 시간도 없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10월 이른 개편에 따라서 매주 월요일은 뉴스 까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 그리고 매주 목요일 한 주간의 시사 핫 이슈를 정리하고 주요 사건을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에서는 오늘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시청자의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함없이 2부 전화 받아봐야 뭐 금치산자 한정치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CC 사건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UCC 사건은 수요일 날 유신 독설과 금요일 현피 토론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유명 남성 BJ가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희롱 퍼포먼스를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퍼포먼스 진행 내내 운영자의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거의 끝날 쯤에 와서 경고를 했지만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 방송 내내 겁에 질린 여자친구가 이불을 둘러쓰고 얼굴을 피하려고 했으나 이불을 뒤집어 까고 끝까지 보기에 민망한 행동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BJ는 다른 플랫폼, 유명 플랫폼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었죠. 예비 여중생입니다. 여중생도 아니고 예비 여중생을 납치 후 강간 살해한 김길태 퍼포먼스를 했다가 영정이 당했고 그 후에 운영자의 특사로 풀려났는데 이번엔 또 남자 중학생 3명을 집으로 데려가서 간장을 퍼붓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영정을 당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복귀해서 한다는 퍼포먼스가 여자친구를 성희롱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커뮤니티를 참고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쪽에서는 동영상과 자료를 첨부해서 고발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 성폭력법이 바뀌어서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무리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아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성희롱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19세를 걸었더라도 처벌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대륙에서 유명한 음악방송 진행자, 작년 연말에는 상도 탔죠. 최근에 선행을 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던 한 남성 음악방송 진행자가 자신이 넥슨 대리다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과 방송을 한다며 실실 웃으면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사과를 하게 되면은 어떤 걸 잘못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자기 그 방송 대륙의 방송의 프로필에 넥슨 소속 BJ라고 계속해서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사칭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물론 넥슨 측에서는 뭐 농담으로 했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페이스북 프로필에 대리라고 적어놓은 거면 이건 정말 사칭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륙의 BJ 중에 외부 게임사 일을 조금 하고 말이죠. 사칭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까기 하고 있고요. UCC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명 피파 게임 BJ가 여성 BJ와 음주 방송 중에 성추행 논란이 있었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한다든가 허벅지를 만든다든가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동영상을 확보해서 고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술만 먹으면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들은 친한 사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계속해서 모른 척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하는 사이는 눈 감아주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이 발생을 해도 파트너 BJ나 친한 베스트 BJ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봐주는 경우가 많아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운영자들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끝까지 버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 BJ들 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합의해 주는 게 아닌가. 너무 그 소문 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매듭을 좀 지어줘야 다음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 UCC 쪽은 마무리 쪽에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 하면 처음 보고 나가기 때문에 끝날 때쯤에 UCC 또 하이라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사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속보인데요. 폭행 도망자와 음주 도주자 차량이 정면 충돌돼서 동시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하늘에서도 왔네요. 폭행죄를 짓고서 차를 몰고 도망가던 운전자가 그리고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동시에 충돌해가지고 잡혔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이런 개망나니 같은 인간들을 봤나.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아시안 게임 참 거지 같습니다. 저 옆에 부천 사는데요. 아시안 게임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정말 비참한 아주 끔찍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1년도 안 됐는데 인천에서는 축포를 하면서 싸이에 말춤을 추고 자빠졌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화가 꺼졌답니다. 이런 또라이 국가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말이죠. 성화가 꺼졌다 실수로. 그러니까 어쩐지 옆에다가 무슨 물같이 솟아오르는 개 수작 떨고 이영애 동원해가지고 논란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었죠. 임권택 감독하고 뭐 무슨 감독이 그 총감독을 했다는데 차라리 영화 찍고 있네요. 항상 한 편의 막장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아시안 게임입니다. 뭐 선수들은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뭐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요. 대회 구성이나 기획이나 관리는 지랄 연병 쌈 싸먹고 있습니다. 뭐 정전도 났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다른 데서도 있었다 치고 성화를 꺼트리고 그리고 이영애 언제적 이영애입니까? 뭐 대장금 찍습니까? 요리 방송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앞에 성화 앞에서 지루하게 무슨 섹션 한다고 춤추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고 싸이 와서 말춤 추고 자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동네 나이트입니까? 인천 부평 나이트예요? 아니 나이트도 아니고 싸이 와가지고 뭐 이짓거리하고 자빠졌어요. 런던 올림픽 안 봤습니까? 다른 나라 아시안 게임 안 봤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전통 그런 역사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좋은데 역사 조금 하는 척하다가 뭐 지랄 연병 뭐 심청이하고 뭐 비류왕자 지랄 역사를 새로 쓰고 자빠졌네. 지랄 연병 댄스하고 자빠졌네. 아주 지랄 아주 막장 드라마 아예 이럴 거면은 아재 그 작가 쓰지 그 오로라 공주 작가 그냥 그냥 막장 드라마 작가 써가지고 싸다고 퍼포먼스 어때요? 그냥 장관부터 그냥 대통령 싸다고 때리는 걸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막장 드라마 저기 좋구만 저 뻐꾸기 둥지 작가 머리채 잡고 흔들고 이거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는 막장 드라마로 한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화 꺼트려 먹고 세월호 그 비극을 겪은 나라에서 축제하면서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참 대한민국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인천 나이트 게임으로 명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전에 있던 그 인천 시장 송 시장이 그렇게 준비 안 했는데 바꾼 건지 아니면 송 시장이 만약에 그저 지난 송 시장이 그렇게 했으면 송 시장이 기획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을 텐데 하여튼 이번 인천 아시아 게임 개망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뉴스 까기. 손석희의 뉴스룸 파격적으로 2시간 1시간 반인가요? 2시간인가요? 좀 이렇게 광고하고 좀 빼먹던데. 하여튼 뭐 파격적인 뉴스 구성인데요. 세상에 지상파에서도 못하는 것을 JTBS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도 뭐 바빠가지고 좀 뭐 이것저것 버리고 뭐 좀 사오고 하면서 잠깐 봤는데 괜찮을 거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MBC, KBS
SBS 다른 종편 뉴스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도드리겠습니다. 했답니다. 뉴스를 보도드리겠습니다. 했답니다. 아니 무슨 아웃사이더에 누구보다 빠르게 뉴스를 잠깐 어디 똥 싸고 오면 뉴스 끝났어. 뭐 뉴스를 뭐 알 게 없어. 에이, 그냥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빠르게 해서 8시 땡 해가지고 뉴스 시작했다. 뉴스 끝났다고 뭐야 이거 뉴스 뭐 했어? 근데 이제 이번에 JTBC의 손석희가 뉴스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못 보는 게 좀 아쉬워요.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또 8시에 뻐꾸기 동지, 8시 반에 고양이는 없다, 뭐 이런 뉴스도 엄마의 바다, 하원 뭐 이렇게 뉴스 드라마 라인이 있는데 최고의 경쟁자가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손석희 뉴스룸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이것도 참 새우 젖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못했다. 아주 뭐 반성도 안 하고 사안이 위중하다. 그런데 집행유예. 도대체 이 판사의 판결은 말이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세훈 사안이 중대하다. 죄가 위중하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때려요. 도대체 이 판사들의 판결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안드로메다 판사인지 지구의 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포천의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 심리, 판사도 아니에요. 대령이세요. 네. 남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 업무가 미숙한 호인병을 가르치고 지랄지랄 뭐 동종 전과가 없고 지랄지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지랄지랄 결국 지랄 모든 지랄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지랄지랄 성적 수치심 지랄지랄 뭐 이런 지랄 잡지랄 해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 이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아니 나쁘다고 하면서 말이죠. 죄질은 나쁘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해서 기회 주기로. 임병을 반성만 하면 기회 주나? 나는 가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했으니까 더 죄 줘야지. 이런 백그라운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도지사가 아니라서요. 저 재판장님 제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처벌할 거야. 그러나 얘는 제가 계속 인정 안 하다가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이제 인정했으니까 이게 뭔 개수작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그 성적인 추행에 대해서는 성적인 그런 희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장난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판결 내기 직전에 인정합니다. 반성합니다. 죄질은 나빴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의 기회 주기로. 과연 뒷백 없고 돈 없는 사람,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이렇게 처벌이 됐을까요? 전 절대 이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요. 실형 떨어집니다. 이거 실형. 이게 지금 만약에 또 이제 이게 유죄로 됐기 때문에 도지사 그만둬야 돼요. 아니 자기 자식이 군대 가가지고 저런 아들만 책임지면 된다? 이 정도가 만약에 야당 그 도지사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난리 났다고 탄핵 나왔다고. 아니 근데 도지사가 되기 전에 이미 후보자 시절에 이게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티겠죠 끝까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면 잊으니까요. 자, 하여튼 우리나라 판사님들 해외 연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연수 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정도로 그쪽에서도 비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니면 좀 뭐 북유럽 쪽으로 보내야 되나? 돈 또 들겠네요. 아니 무슨 판사를 대령이해. 이렇게 군재판을 하니 뭐 대령, 소령 이런 사람들이 하니 판결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군인인데.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뉴스각입니다. 자,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지금 개혁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돈이 없어요. Give me the money. 이러다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레페트를 할 게 있어요. 엠넷에서 뭐죠? 그 뭐였죠? Give me the money가 아니라 그 뭐였더라? 뭐였었죠? 그게 무슨 머니였죠?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쇼미더머니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도 한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박근혜 안 박근혜 바꾸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맹박이가 먹어서. 그래서
지금 MB가 다 말아먹었거든요. 옵소 4대강 한다, 뭐 한다, 뭐 MB 4대강, 오세훈, 뭐 서해백길 합동으로 말아드셔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뭐 기초연금 한다, 뭐 한다,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반쪽짜리로 막 이렇게 엉뚱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지금 담배세부터 아까 담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공무원 연금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연금 말이죠. 이거 판도라의 상자예요. 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조 중에 이익 집단 중에 가장 힘이 센 게 공무원 노조입니다. 왜? 철밥통이라고도 하지만은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해서 이 연금을 지금 건들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더 쓰겠대요. 적자 재정 써가지고 돈을 한 몇 조 돈을 막 더 쓰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돈이 과연 서민들에게 올까? 안 오죠. 다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겠죠. 무슨 사업한다고 무슨 투자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다 거기로 들어가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죠. 지금 공무원 연금을 건드리면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날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두 가지의 저는 예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 세월호 입법이다 뭐다 지금 상당하게 여당에게 불리하고 뭐 야당이 좀 분란이 있어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당에게 지금 구설수나 비리 사건이 지금 쟁여져 있는 게 많다라고. 철피야, 철도비리, 해피야, 해운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 붐붐붐 까레비끼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누가 건드리면 현철 형님이 가서 손대면 턱 하고 터져요. 그냥 막 터져요. 지금 결국 묶어놨어. 지금 저 비닐에다가 저 까만 봉지에다가 지금 싸놨어요. 근데 지금 막 냄새 터지고 막 국물 질질 새고 그러고 그거 터지면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하나하나 사건 터지는 것 중에 건드리는 게 하나다. 공무원 연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공무원 연금 절대로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생명줄이거든. 응?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돈 많이 받는 건 줄 알고 있죠. 아니에요. 일반 공사나 뭐 이렇게 기업들 있잖아. 기업에 비해서 진짜 막 공장 막 노가다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도 시험 봐서 투자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힘들어 들어갔는데 다른 그 일반 회사나 그런 공사보다 처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이 나는 것이고 처우가 다른 그런 그 사기업이나 그런 공사보다 안 좋습니다. 근데 뭐 보고 하느냐?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거 생각하고 하는 거죠. 연금 받을 거, 연금 받아갖고 그거 갖고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좀 살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공무원연금은 철밥통이고 다 대우를 많이 받는. 제 친구가 집안 공무원인데 그렇게 막 받지는 않아요. 예, 그 사람들 뭐 저 친구가 뭐 주민센터 일하는데 무슨 뭐 산악 뭐 훈련한다고 맨날 산 오르락내락 산 이렇게 뭐죠 불난다고 훈련한다고 뭐 체크한다고 오르락내락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단내 난다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편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자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뭔가를 덮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을 흔들어주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옛날부터 찍하면 나왔던 게 이거예요. 개혁한다고.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 뭐 통합한다. 이런 거 나오면은 또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시끌시끌 하거든. 나라가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정부에선 공권력 투입시킨다, 뭐 소송 걸겠다, 뭐 해직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 몇 개월 가요. 네, 몇 개월 가니까 시간 좀 때우려고. 시간 때우긴 최고야. 건드려서 우리가 건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의료보험 뭐 수가 조정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의사들, 약사들 일어나요. 들고 위아더 월드. 그럼 또 시끄러가지고 몇 개월 가요. 자, 그리고 또 국민연금 조정한다 그러면은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럼 또 몇 달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정말 이게 정권에서 뭐만 건드려주면은 이게 한 몇 달 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핵심이고,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정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한번 쭉쭉 건드려보고 봐라. 공무원 연금도 이거 양보 안 한다. 그러니까 담배세나 주민세나 이런 걸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당분간 2년 동안 선거가 없어요. 선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껏 세금을 올리고 싶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막는 게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죠. 지금 그거 뭐 위헌 소지를 보겠다라고 지랄하고 자빠져. 지들이 만든 법인데 지들이 위헌 소지래. 그러면 걔네들 잡아들어야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나는 국회 선진화법 위헌이야? 그래 인정할게. 그 대신 그거를 추진한 놈들은 다 구속시켜야지. 헌법을 위헌을 했잖아. 국회의원들이나 그 대통령 후보자가 위헌을 했다는 얘기. 그럼 잡아들여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 야당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국회 선진법 위헌이야? 그래 그럼 우리가 개정해줄게. 그 대신 그거 찬성하고 그거 추진한 놈들 다 잡아들이자. 여당에서 여당이 추진했으니까 여당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추진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추진한 게 국회 선진화법이야. 자기들이 저기 의석수 많을 때. 그런데 까보니까 의석수가 되는 거야. 대략 영감. 어떻게 욕할 수도 없어. 그네 누나 욕했다가 어디로 가려고. 예. 일단 그네 누나가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생각 밖으로 의석이 더 나와 좀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 땅을 치고. 자, 세월호법 협상 지금 문희상 대표가 됐는데 이게 발음대로 하시면 돼요. 문희상 대표. 예, 그러니까 문희상 비대위 대표는 문희만 대표다. 아까 뭐 JTBC 나와가지고 뭐 각 계파를 청산하고 각 계파 청산 못해. 그걸 어떻게 청산을 해? 말 같지도 아니 문재인이나 그동안 아무도 계파 청산을 못했는데 누가 계파 청산을 해? 그거를 잘 비벼야지. 벌써 문희상이라는 게 문희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그 계파를 몇십 년부터 꽤 오래된 계파들을 어떻게 청산을 해? 그거를 통합하고 안 돼요. 그 계파를 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야지.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계파 그 강경파나 뭐 이런 애들이 국민을 안 무서워해. 얘네들도 세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국회의원 되면 계속되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작은 군주인 줄 알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은 중앙 당권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거부를 못해. 저번에 총선 때 물갈이 엄청 됐어요. 저 새누리당은 한번 찾아보세요. 민주당 물갈이 하려고 하면 개파에서 일어나. 개파 지랄 연파 지랄 연벽 더 심해. 여기는 중앙에서 통제도 안 돼. 당 대표 뽑아봐야 당 대표가 힘이 없어. 왜? 당 대표가 어떤 특정 개파의 그 우두머리일 뿐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만 바가지 먹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안녕하세요. 제가 모든 계파를 통합하겠습니다. 딱 들어가면 나올 때는 아니 무슨 저 개똥 처먹는 그런 그 이상한 완전 그렇게 나와요. 내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처음에 당선되면 당원들이 뽑은 거니까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파워는 없고 그냥 두드러 맞아. 어디 무슨 듣지도 못한 무슨 개파의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그만두셔야죠. 만약에 새누리당이었어 봐. 그만둬? 너 그만 또 말해봐. 예. 새누리당 같으면 끌려갔지. 김재원 말 한마디 못했다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국회에서 김재원이 저기 그 무슨 간사도 많이 하고 막 하잖아요. 이번에 부원내대표인가? 90도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민주당 세정인 이름도 그지가 가봐요. 뭐 이름도 모를 비례대표가 여자애가 당대표가 그만두셔야죠. 네가 그만두세요. 네가 그만 먼저 두세요. 아니 얘네들은 뭘 착각을 하나 봐. 공개적으로 당대표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끌어내리면 자기 개파나 자기의 힘이 파워가 세준 줄 알아요. 이런 못 빼먹은 기본적인 정당의 위아래도 없는 정당이 어딨어요. 정당하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문서나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가서 당대표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습니다. 대안은 이렇습니다. 대안도 없어. 아침에 그냥 딱 모여가지고 당대표를 어떻게 하죠? 왜? 들이 있는데 왜 지들이 결정을 해? 지들도 당원이 공천 준 거지. 지들이 아침에 대바람 해가지고는 지들끼리 딱 앉아가지고는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네, 당대표를 어떻게 하네, 지랄 연병 발사기 같은 소리 오자 빠졌어. 어? 지들부터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지들부터. 새누리당 뭘 할 게 아니라. 어? 새누리당은 하는 짓이 잘못돼서 그렇지 단결하는 거 봐봐. 걔네들은 아주 자 합주기가 냅시다. 한마디도 안 해. 김무성이 왜 쓴소리하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걔는 김무성하고 저기 뭐야 누구야? 이 누구지? 걔네들은 저기 뭐야 대선 꿈꾸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대선 꿈꾸고 있으니까 한마디씩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실천해? 실천 안 해. 하라는 대로 하지. 김무성이나 이재호나 이런 애들은 쓴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대선 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는 거고. 그래야 안 해도 반발이 있다라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줄 거 아니야. 근데 세정에는 뭐야? 당대표를 죽여! 나는 박근혜 정부보다 나는 당대표가 더 죽을 사람인 줄 알았어. 박영선을 막 그냥 난 내가 당대표라도 내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당대표라도 못 견디겠어.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눈이 아주 붉어져가지고 막 하이에나처럼 막 당대표를 막 그럼 왜 시켰어? 당대표를 왜 시켰냐고. 그럼 당대표가 그걸 고민할 때 가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든가. 대안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정이네. 지금 한겨레에서 저기 저 뭐야 누구야? 저 그 강경파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당을 해체해야 된다. 당을 해체해야 된다. 어떻게 만든 당인데 당을 해체해야 된대. 문재인파랑 모 의원이 소속돼 있는 강경파랑 떠내려가 가지고 당을 다시 왜 그럴까요? 다음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눠 먹기 싫다는 거지. 안철수랑 나눠 먹기 싫고 뭐 다른 애들이랑 저기 뭐야 나눠 먹기 싫으니까 문재인 친노 세력이랑 특정 개파들 나가가지고 따로 당 만들어. 누구 생각이냐? 예전에 누구야 그 저기 뭐야 정동영 노무현 시절에 임기 많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뭐 저 가르기 한다고 노무현 까면서 단일화도 안 하고 똑같은 행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망조로 또 당 만든 지 얼마 됐다고, 통합한 지 얼마 됐다고 또 깨야 된대. 이런 단지를 깨가지고 그냥 그 단지를 그냥 마사지를 시켜줘 보라니까. 손님 싸가지 없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세월호 협상한다고 그러는데 또 슬슬 나와요. 세월호 뭐 양보한다. 또 어떤 거 들어가냐면 지금 그 개파 바뀌고 나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특검 양보. 특검을 야당이나 유가족을 배제까지 나옵니다. 유가족을 배제하고 여야가 협상해가지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지랄 연병 발차기 하고 있네. 어차피 그 특검 야당에서 추천하든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왜 유가족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공소권과 그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한 줄 알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수사의 대상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근데 뭐 양보 받아들인다. 연병 문희상 대표. 정말 문희가 이뻐요. 아까 오니까 좀 예전보다 얼굴이 좀 나아지신 것 같고. 문희상 대표. 아무튼 그 친노 진영이나 친노든 반노든 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똑같아요. 기득권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정말 시래기국을 먹여주고 싶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고참이죠. 선배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그럽니다. 먼저 DJ. DJ입니다. 니들 뒤질래? 이것들이 다 말아먹어요? 물론 저도 정치를 할 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수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이 개파들이, 이 쪽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뭐 당이 치킨이에요? 이런 놈들은 반드시 행동하는 당원들끼리 맞박을 찍어야 됩니다. 이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죄악적인 행동은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을 깨자고요? 이 맞박을 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통이십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생각나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지들 이익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당원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인간들은 일배충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 당원들께서 몽둥이라도 들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당을 깨자니요. 네 대가리를 깨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아무튼 최근 들어서 당을 깨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 지금 분명히 또 안철수 파 들어왔고 뭐 여러 사람들이 또 규합됐기 때문에 뭔가 또 판을 좀 만들어 보려는 것이죠. 왜? 그 판의 또 한 축에는 정의당이 있습니다. 정의당, 그다음에 이제 통진당에서 여기 당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나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묶여 가지고 또 다시 왜 안철수 효과가 이제 갔거든요. 안철수 효과가 이제 통합만큼 안 되니까 이제 빠지려고 이런 그 정치적인 조류독감 걸린 철새들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척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세월호법 협상은 문희만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마 유가족을 배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이번에 또 대리운전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뭐 이제 팩트TV인가 다른 곳에서 뭐 특종을 냈다고 하네요. 뭐 대리기사는 싸울 때 뒤쪽에 빠져 있었다. 대리기사가 오자마자 안산은 안 가겠다고 얘기했었다.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다른데 그랬죠. 수사를 좀 하고 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월호 유가족 전 대표들과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수사 과정에서 지금 막 나오고 난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관할 경찰서에서 팩트TV에서 특종을 냈는데 그걸 반론을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러면 안 돼요. 경찰서는 중립을 지켜야죠.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경찰서에서 그거를 반박하시면 안 돼요. 경찰서나 검찰 이건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 아니 팩트TV에서 그 세월호 유가족에게 유리한 동영상이랑 공개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영등포 경찰서에서 반박하면 영등 맞나? 모 경찰서에서 반박하면 안 되죠. SNS로. 그러면 안 돼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요. 그거를 경찰서에서 반박하려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중간 발표를 하거나 아직 이제 조사 중인데 벌써 그 SNS로 반박을 하시면 아니죠. 안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팩트TV 그 보니까 이 의혹은 있더라고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난 누구 편도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그 참여했던 그 여성 그 야당 의원도 엄청나게 까이고 있고 유가족도 까이고 있는데 진상 규명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번에 이 세월호 유가족 대표 단식할 때 유민 아빠 엄청나게 까잖아요. 딸들 신경 안 쓰고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죠. 유민 아빠가 자식들 뭐 생활비도 안 주고 뭐 막대하고 뭐 딸들 신경도 안 썼다. 근데 막내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로 좋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 빨리 보러 가고 싶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아빠가 비정규직이고 힘들어가지고 많이 수입이 없고 빚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못 도와준 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유민이가 그 죽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괜찮아 아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 보수 언론과 그 집단들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이번은 죄가 명명백백히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길 지나가다가 누가 시비 걸어요. 야 이 고릴라야. 그냥 갈 것 같죠. 시비 붙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하고 시비 붙었냐 민감한 시기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연 누가 시비를 걸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술 먹었던 식당 주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고 엉뚱한 기사가 왔다. 그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식당이나 이런 술 먹는 주변에는
대리 기사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예.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누군가 술 먹고 나오고 자동차가 있는 것 같이 대리를 부르려고 하는 게 보이면 어디선가 휙 대리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로채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 대리운전의 대리기사 전문 용어로서 이제 가로채기, 낚아채기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식당에서 술 먹으면 대리 좀 불러주세요 하면 주인이 부르거든, 종업원이. 그 사이에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거나 이빨에 낀 음식을 45도 각도로 이빨을 이제 이쑤시개로 하거나 공짜로 주는 박하사탕이나 홀스 사탕을 입에 씻거나 아니면 공짜 커피 한 잔을 먹고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맞고 있을 때에 멀리서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러갖고다 딱 가서 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세요? 대리운전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른 대리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안산 가자고 하니까 이 대리는 부른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서울이나 이런 근교로 가고 싶은데 여러 건 뛰고 싶은데 안산으로 가자고 그러네.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러면서 마찰이 일어났고 나머지 개입된 사람들은 그 부르지 않은 대리의 대리 친구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유추를 해봤어요. 유추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식당에서 부른 대리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식당에서 부른 대리는 아니었는데 대리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산 간다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대리 안산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안산 가라 돈 더 주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된 건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 부르지 않은 대리 반대편에서는 그 부르지 않은 대리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리기사 폭행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을 종합해가지고 왜 부르지 않은 대리가 와가지고 대리 왔다고 거짓말을 대리해가지고 싸우게 대리가 된 대리냐. 이 대리가 그 대리냐, 이 대리가 그 대리가 아니라 다른 대리인데 이 대리가 와가지고 그 대리가 안산 가는 대리가 아니라 근처만 가려고 하는 대리인데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대리가 돼가지고 왜 이 대리가 안산 가는 대리가 아니고 불렀는데 다른 데만 가느냐, 가까운 데만 가려고 하느냐, 돈을 덜 주겠다, 대리 기사에게 돈을 덜 줄 테니까 더 줄 테니까 가자 대리야, 안 간다 대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대리가 저 대리냐, 저 대리가 이 대리냐, 이 대리가 이 대리면 저 대리는 저 대리냐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좀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야지 한꺼번에 풀자 보면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게 그 종편 일부 종편이나 보수 언론은 대리 기사 말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러다가 이석기 사건 때도 규책이 됐었는데 세월호 보도 때도 그랬었고요. 아니 도대체 왜 같이 좀 실어야지 대리 기사만. 난 대리 기사가 무슨 영웅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 나중에 SF 나올 수 있어요. 미스터 대리. 대리. 뭐 좌파를 물리치는 야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용사 미스터 대리 해가지고 무슨 슈퍼 대리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큰 사건이라고. 뭐 이게 큰 사건이야. 이런 술 먹고 날 수 있는 항상 사건 아닙니까? 대리기사와 운전자와 택시기사와 그다음 손님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무슨 이게 대단한 무슨 정치적인 사건인 것 양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이 대리가 저 대리인가 저 대리가 이 대리인가 안산 가려고 부른 대리가 이 대리가 아닌가 맞는 대리인가 그래서 그거는 수사해서 해야 되는데 경찰이 나서가지고 중립의 의무를 해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최근에 또 조폭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고 뜬금없이 조폭 없애는 건 좋은데요. 상당히 생뚱맞잖아요. 박근혜 정부에 다 쓰는 것 같아요. 이명박 때나 그 YS 때나 노태우 때 썼던 거를 아주 복합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고생 폭력 서클 이름도 19파, 해적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이제 중고생들이 이제 또 조폭을 만든다고 하네요.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 중고생들의 그 범행이 더 잔인해요. 우리가 보면 성인들의 범행도 잔인하지만 이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집 나와가지고 요즘 이제 저 집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부부싸움, 엄마가 안아줘도 부부싸움, 만나면 반갑다고 또 부부싸움, 이혼해도 또 부부싸움. 그래서 요즘 가정들이 무슨 이혼이다 사내, 요즘 이혼 안 해서 그렇죠. 예, 이혼 안 하는 가정이 이게 살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 환경이 핍박하다 보니까 이 중고생들이 나와가지고 폭력 서클 해가지고 같이 방 얻어놓고 합숙 생활을 한다든가 집 없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그런 폐가 쪽에 가가지고 합동 생활을, 그러니까 합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밤에 그 중고생들 모여 있으면 피해 가세요. 지가 좀 헬스 좀 했다고 또 헬스했다 이렇게 가다가 임마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넌 향이나 피워. 돈 다 뺏기고 빤스까지 벗겨가지고 저 알몸으로 질질 끌고 가지 말고 그 저기 뭐야 작년인가 그랬잖아요. 편의점에서 이렇게 어깨 부딪혀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중고생한테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피해 본 거. 괜히 그 중고생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가서 한마디 했다가 그저 골로 가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많이 본 기사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역 아동센터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급식비는 물론 후원 상품권까지 수법도 다양하다. 심지어 상품권을 아이들에게 주는 척 인증사진만 찍고는 도로 뺏는 파렴치한 시설의 대표. 아동센터가 아니라 도둑놈센터죠. 네. 이런 분들한테도 저는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구타. 네, 구타를 좀 우리 가정 폭력 그리고 군대 폭력, 직장 폭력 있지 않습니까? 그 구타를 좀 나눠드리는 거죠. 아동센터죠. 예, 삥겨 먹었다면서요. 대세요. 구타도 좀 나눠야 된다. 우리가 고생하는 군인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고통 주는 그런 구타를 이런 분들 말이죠. 아동센터 이거 어디 띵겨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한 애들, 저소득층 밥 먹을 데 없고 힘든 애들을 갖다가 삥 뜯어 처먹는지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은 국가 보조금 줘봐야,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뭐 장애인 보조금 줘봐야 이것들이 중간에서 다 삥 처먹고. 그때 그거 보셨어요? 그 당신이 알고 싶은 큐브인가? 거기서 그 장애 좀 이렇게 말도 좀 알아듣고 하는 좀 장애가 있는 분인데 말만 좀 어두르게 식당에서 십몇 년 동안 부려먹고 다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월급 준 것도 통장에 다 뺏어 쓰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 그 연금 나온 거 그것도 다 헤쳐먹고 그런 사악한 그래놓고 큰 소리 치잖아 그 할매. 나 그 할매 진짜 무슨 아이고 우리가 먹여 살려주고 막 그랬는데 나 그 할매 정말 진짜 여행 상품권 드리고 싶더라고요. 지옥 편도 여행권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그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또 그 사건이 나왔는데 아들 사망도 억울한데 장례비까지 가로챈 군. 최근 가혹행위로 또 그에 따른 자살로 군부대의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군인들이 사망하면 군에서 500만 원쯤 되는 영연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돈이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이거 사실을 유가족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식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 돈을 땡겨 먹는 정말 이거는 군이 아니라 악마군. 진짜 이 군대 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죽고 뭐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세상에 군인 사망하면 나오는 그 장례 지원 비용입니다. 영연비가 이걸 띄어먹고 있어요. 이런 놈들을 저승사자들이 안 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잡아들여야죠. 안 되겠어요. 이건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썩었는지가 여실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녹화 시간이 4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아, 그리고 최근에 무료 성인물 문자 딩동 누르는 순간에 자동 결제가 된다고 하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전화비 갑자기 많이 나온다고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금 나오면은 신경 잘 안 쓰는 편인데 문자 괜히 또 뭐 야시시 뭐 뭐 무슨 뭐야 미용학과 김 모양의 비밀 아니면 뭐 유신내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런 거 하면 또 허벌나게 또 클릭했다가 저기 그 요금 잔뜩 나오게 하지 마시고 요즘 보니까 뭐 그 직장에서 컴퓨터까지 다 모니터링 하더라고요. 동의 없이. 원래 동의 없이는 직장에서도 그걸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더라고. 심어놔 가지고. 다 프로그램 심어놔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 컴퓨터로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있겠죠. 개인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채팅을 한다든가. 직장 가서 근데 월급 주는데 딴짓하면 좀 그것도 좀 밉상은 밉상이에요.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조사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단신으로 내년 금연 사업 세부계 공개, 자파점식 개수작이죠. 재정 의무 지출 눈덩이 고민 깊어진 정부 망했죠. 태풍 간접 영향 전국에 강한 비가 있을 거니까 우산 챙기시고요. 승용차 요일제의 경제학 준수하면 뭔 개소리야 이건. 자, 정리를 하고 1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저 UCC에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랭킹 조작이 이제 대놓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몇 번 썼는데 이제는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뭐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인지 또 대륙의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에 올라간 영인 12님 팝콘 30개 감사합니다. 그런 심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뭐 대륙에서는 콘텐츠에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이름이 있는 BJ들도 무슨 뭐 히든싱어, 개그 콘서트 아니면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청자 수 모으고 이제 따로 시간 정해서 유료 아이템 모으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유료 아이템만 받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뭐 대륙의 컨텐츠 위기설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안일한 행태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륙의 수입은 아무래도 개인 방송 BJ의 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뭐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뭐 그거에 그 같은 영향을 줬는지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뭐 뚝뚝 떨어질 건지 덜 떨어질 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방송을 모니터링 하신 분 녹화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엮으려고 모니터링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셀카 3종 세트를 특별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았으니까요. 자, 뉴스 가기 잠시 후에 2부 시청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셀카 나 찍으러 왔죠? 네, 지금 유신의 3종 셀카 보시고 염장으로 지옥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다TV 유신쇼 매주 월요일 뉴스 까기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정신없이 했는데 목요일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자, 잠시 2부에 전화 받겠고요. 저희 방송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결합된 커뮤니티, 뉴스 커뮤니티가 함께하고 있고요.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뉴커 쇼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모릅니다. 모르겠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네.